자, 1분 영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확장시키는 훈련만으로도 영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뢰기적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2021 학년도 수능 해설은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24번 문항 이거 하나만 알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번 문항을 바로 전 강의 55번에서 이미 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은 해설 강의고 왜 24번이 중요한지에 관한 그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자, 24번 문항. 네, 맞습니다. 이거 제목이에요. 여러분 알죠? 제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분명 어렵지 않은 건데 불구하고도 오답률이 랭킹 3위예요. 왜 그럴까요? 빈칸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24번 문항의 독특한 특징은 배점이 3점도 아니고 2점짜리예요. 다시 말해서 출제위원들도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출제위원과 시험을 대하는 학생과는 약간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이 2점짜리가 그리고 또 빈칸 제목, 빈칸 어법 문제도 아닌 게 어떻게 해서 상위 3위에 높은 그런 오답률 거의 50%가 틀렸더라고요. 그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50% 틀렸다. 되게 많은 거죠, 상당히. 랭킹 3위입니다. 난이도가. 근데 2점짜리예요. 재밌는 것도 제목입니다, 아주. 자, 이거의 특징은 이 지문 자체 해석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왜 오래 틀리냐? 선택지가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택지가 어려워요. 이 문제는 특히 하위권보다도 상위 1등급 또는 2등급 학생들, 이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최상위권 학생들에겐 또 이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같은 1등급인데 공부도 같이 했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구문 실력도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고 어휘력도 뛰어난 학생들이에요. 둘 다. 그래 불구하고도 왜 이 문제가 상위권에서도 최상위권과 1등급 사이에서 확연하게 구분됐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최상위 학생들은 선생님 말 잘 안 들어요. 자, 1, 2등급 학생 중에 1등급 애들도 같은 1등급인데 이 1, 2등급 학생들은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수업도 잘 듣고요. 어휘력도 괜찮아요. 근데 이 학생들은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듣는 게 문제예요. 바로 대부분의 강사들이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문제를 풀 때 분석하는 방법, 다시 말해 논리적인 독해를 가르쳐요. 반면에 이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 수업도 듣긴 하죠. 그러나 본인이 풀 때는 직관을 이용해요. 논리적 분석 안 해요. 나중에 할지 몰라도. 먼저 직관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논리를 이용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퀘스천 마크 할게요. 그러나 우선은 풀 땐 직관이에요.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아무리 분석해 보셔야 결국은 얘네들이 이겨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문제를 영어로 풀었어요. 풀고 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10분에서 20분이 남아요. 남는 시간에 뭐 하겠어요? 그때 암산이 끝났으니 검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1, 2등급 학생들은 검산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지 못하죠. 자, 왜 그런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할게요. temporal, spatial 이거를 저번 시간에 알려줬어요. 이 두 단어가 쌍으로 움직이며 이 temporal이 임시적인 이라는 뜻도 있지만 시간의 뜻도 있고 spatial 하면 공간,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단어가 시간이 나가면 공간이 되는. 그래서 이런 것은 모의고사나 EBS에 여러 번 쌍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1등급 같은 최상 1등급 이 학생들은 알아요. 이 뜻을요. 해석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지문 또한 어렵지 않아요. 이 지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결코 문제가 될 건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쉽게 해석이 됐었을 거예요. 단어도 문제 없었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분석한 학생과 논리 학생과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가른 것은 다들 모르실 거예요.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생각했던 이 선택지가 1등급 아이들도 오답률이 바로 이 부분, 제가 이 전 강의 55번 강의에서 얘가 매력적인 오답이라 말씀드렸거든요. 요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물론 정답은 2번이죠. 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Time does matter.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제가 하지 않을게요. 우선 주제문 가볍게 해석하죠. 혹시라도 모르니까. 자, 주제문에서 제가 주제문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있는 문장, 여기가 주제문이었어요. 물론. 그러나 문장을 다 해석해야지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People don't usually think of touch as a temporal phenomenon. 사람들은 보통 터치를 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비트 면에서 시간의 베이스를 갖고 있다. 공간만큼이라. 이렇게 된다고 했죠. 템포를 임시적으로 해석한 학생들은 중하위권 학생들이에요. 그러나 상위권 학생들은 시간으로 해석 다 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시간, 터치는 시간이구나. 시간의 베이스를 갖고 있구나. 이것까지는 다 해석을 했고 밑에 해석들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답률이 랭킹 3이냐? 그 이유는 바로 선택지라고 했잖아요. 갑니다. 자, 상위권 학생들은 이거 다 읽었을 겁니다. 그러고 들어갔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쭉 읽고 그냥 답을 골랐더니 답이 나오던데? 그게 뭐였어? 2번이잖아. 그냥 2번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면 4번은 어땠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같은 상위권 학생이라면. 4번? 글쎄 난 보고 그냥 아닌 것 같아서 그냥 2번 찍었는데 2번 확 들어오더라고. 이건 최상위권의 직관을 이용한 거고요. 반면에 분석하는 학생들은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합니다. 잠깐만, 내가 보니까 이 부분에서 타임, 시간이 있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하잖아. 근데 이것은 터치에 숨겨있는 어떤 본질이래. 이것도 괜찮고. 4번, 터치의 역할은 시간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대. 뭐야? 시간의 개념을 형성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분석해 봐야 되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 근데 해석을 아까 해봤더니 그런 개념도 나오긴 했거든. 자, 그럼 바로 전해로 가볼게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자, 가볍게 해석하겠습니다. 이미 해석한 거니까 2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뭐라고 했죠? 친구한테 손에다가 뭔가 올려놨어요. 그쵸? 반지 같은 거.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확인하라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그거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죠. 무게 말고는. 또 뭐 어떤 사이즈 정도만 알 수 있죠. 그러나 그에게 눈을 감으라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때요? 손가락을 움직이게 해요. 이게 바로 터치가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의 터치가. 그러면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니 그 사람이 이제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뭘 확인하죠? 즉시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시간을 준다. 이걸 좀 기억해 보세요. 자, 뭐라고 했죠? 시간을 준다고 했어요. 시간을 준다. 그러면 시간을 준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시간을 덧붙인다는 건 손가락 움직였어. 이게 터치예요. 자, 이제 제 말 듣고 한번 속아 보세요. 한번. 터치를 하니 시간의 개념이 생긴 거예요. 다시 한번. 터치를 하니 컨셉이 생긴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이렇게 여러 번 읽었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요. 상위권 1등급 아이들이. 그러니까 해석은 다 됐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덧붙여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은 이걸 고른 거예요. 이거를. 대략 한 20% 이상이 골랐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래 결국에 터치를 통해서 움직여 보니 시간의 개념이 덧붙여졌구나. 요거야 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직관을 이용한 학생들은 그냥 느낌으로 풀었기 때문에 우선 얘를 골랐을 거예요. 이쪽까지 안 가요. 근데 이것은 분석한 학생인 거예요. 분석하니까 이것도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에 출제하신 분들이
학생들에 관한 것을 몰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자,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학생이 이걸 모른 거예요. 컨셉. 시간의 컨셉. 이게 뭘까?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이잖아요. 시간의 컨셉? 그럼 뭐 뭔가 아까 말했던 시간이라는 어떤 컨셉을 잡아준 게 터치였던 거 아니야? 건드렸으니까. 속아보세요. 건드렸으니까 너무 맞잖아요. 건드렸으니까 시간의 개념이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오역할 수 있어요. 왜요? 시간의 개념을 정확히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해석하기 힘들어요. 컨셉이란 걸. 시간의 개념은 첫 번째, 야, 너 시간 개념 없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몇 시인지 몰라? 다시 한번, 너 시간 개념 없니? 지금 몇 시인지 몰라? 왜 지금아?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으로 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터치라는 게 시간의 개념을 형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 몇 시인지를 터치로 알아보는 건 아니잖아요. 터치가 이용하는 건 시간인 거죠. 이렇게 분석하면 누가 맞출 수 있겠어요? 컨셉 오브 타임이란 것을 정확히 해석해야 되는 이 상황. 이게 문제는 본질적으로 분석이에요. 아마 이걸 내신 출제원들도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학생들은, 특히 분석하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배우면서 자꾸 분석해라, 완벽해야 되고 철저해야 돼, 논리를 절대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완벽하게 해석해야 되는 논리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생들 많지 않아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 문제를 틀린 결정적인 이유는 상위권, 그것도 1등급 아이들, 이 1, 2등급 아이들이, 오히려 3, 4등급 아이들은 이 문제 그렇게 틀리지 않았어요. 왜 많이 틀렸을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직관이 아닌 논리로 해결을 보려고 했다는 거. 이 논리가 결국 여러분을 막았다는 거죠. 이 논리 독해 하지 마셔야 돼요. 언제 하냐고요? 논리는 직관으로 풀고 나서, 자, 직관적으로 문제 다 풀고 시간이 10분 남아요, 뭐 20분 남아요, 여유 있어요,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할 일 없으니까, 혹시나 내가 놓친 거 있나 정도. 그렇다 하더라도 직관을 무시하지 마세요. 직관은 모든 학습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이 공부한다는 것은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차 얘기하지만 공부하고 단어 암기하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영어하고 단어 암기하고 착각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어나 언어는 무의식의 세계예요.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의식의 세계가 있고요. 무의식이 거의 한 80%, 의식이 한 20%,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저도 이 수치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그러나 분석, 논리라고 말하는 분들의 특징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의식의 세계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문 독해, 단어 암기, 그리고 논리적 독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구문 독해, 그리고 논리적 암기. 자, 구문 독해 24번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구문 독해, 단어 암기, 논리 독해, 뭐 또 스킬, 뭐 리딩, 뭐 스킬 이런 거 말하면은 굉장히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는 영어의 태생, 언어의 태생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24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18번부터 50번까지 모든 문제에 직관을 적용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직관을 적용해서 안 됐을 시, 헷갈릴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이 구체적인 독해예요. 논리적인 학습, 논리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최상위권과 할 때
우리가 공부, 언어, 모든 것들은 사실 무의식에서 담당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1, 2등급 학생들이 많이 틀었던 이유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학생의 잘못이 아니라 그걸 가르쳤던 선생의 잘못이다. 여러분들 노력 많이 했고 단어도 많이 알고 해석도 잘했다. 그러나 그것을 가르쳤던 선생님에게 탓을 해도 괜찮다. 감사합니다.